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22번째 시간이고요. 환율 급락, 해외 주식 투자자는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한 주제로 영상 찍게 됐고요. 제 블로그 들어보시면 여기 평생연금 배당 안에 122번째 거 환율 급락, 어쩌고저쩌고 내용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좀 환율이 좀 떨어졌죠. 오늘 떨어지는 건 아니고 시장 지표고 네이버 증권입니다. 이쪽 보시면 이게 언제였나요? 어쨌든 여기 이 시점이 8일이었네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1486원까지 찍고 완전히 그냥 급락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최저점이 1417원까지 갔다가 지금 오늘은 마감이 1420원이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 환으로 살 때, 팔 때도 금액이 좀 변동이 될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가격상으로는 지금 1420원대면 그건 한 70원 정도가 빠져버렸네요. 훅 빠져버렸다, 그죠? 당연하겠지만 환차 손이 생기죠. 굳이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별로 흔들릴 일은 없는데 해외 주식, 특히 우리 미국 주식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환차손이 생겼을 겁니다. 저도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겼을 겁니다. 어쨌든 시장에 있어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환율 급락할 때 대응하는 방법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봐주시면 되고, 이거 출처는 네이버 증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요거 오늘 환율, 고시 환율은 한번 확인했고요. 그래서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죠? 저는 1,500원, 1,600원 가야지 우리가 이익인데, 그죠? 그렇게 되면 또 1,500원, 1,600원 가게 되면 또 어딘가는 또 탈이 나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오르면 어디가 내리고, 어디가 내리면 어디는 오릅니다. 이게 풍선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풍선이 둥그렇게 있지만, 맞죠? 풍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이쪽은 내려가지만 얘는 한쪽은 튀어가는 게 돼 있어요. 이 주식시장도 다 떨어질 것 같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완전히 완전 박살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얘도 풍선 효과라서 어디가 눌리면 또 어떤 다른 섹터는 또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런 기대감은 좀 갖자는 소리예요, 사실. 풍선 효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딘가 올랐으면, 혹은 어딘가 내렸으면 어딘가는 올랐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환율이 급락을 했다는 것, 즉 환율이 내렸다는 건, 즉 떨어졌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시겠지만 환율이잖아요. 1달러를 살 때 우리 돈이 얼마 들어가냐는 소리잖아요. 이거 한번 보죠. 1달러 살 때 1420원이 든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1487원이었죠. 그러니까 1달러를 살 때 1487원이면 그러니까 건 70원 돈을 더 주고 사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그죠? 이 원화로 달러를 사는 비용이 좀 줄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달러를 사야지 달러로 해외 투자하잖아요. 우리 원으로 투자할 수 없죠. 원으로는 한국밖에 통용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원을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이제 해외 주식을 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그 말은 달러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아니면 같은 돈이라면 달러를 조금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달러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고, 한편으로 기존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환차손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죠. 좀 비교를 해놨죠. 이미 해외 주식을 보유 중이면 환차손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더 떨어지면. 근데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가, 즉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게 그죠, 이 종목을 담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풍선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미리 지금 있는 해외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환차손 생기지만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기회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 그럼 우리가 기존에 있는 보유자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근데 우리는 어느 쪽에 이게 속하냐 하면, 저는 단기 대응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항상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단기 대응을 하게 되면 환차손 발생하면 그런 거 좀 체크하라고 말하고 수익률도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리밸런싱, 그러니까 편입 편출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저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리고 현금화를 한다거나 환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환해지한 ETF나 국내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경우. 이 분산 투자는 당연히 맞는 거지만 굳이 이거를 매도해서 현금화 해가지고 해지할 상품을 또 산다? 이거는 좀 스스로만 나가는 꼴이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기존 보유하시는 분들 단기 대응은 별로 추천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당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무리한 매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려갔으면 내려갔다. 환차 내가 사실 좀 저도 그렇지만 지금 원래 제가 얼마 정도의
그죠?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데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 배당금 자체도 쪼그라들어요. 당연하겠죠. 배당을 우리는 달러로 받으니까요. 원으로 받는 것도 있겠지만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배당금도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제가 처음 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등락을 왔다 갔다 1,300원? 1,200원 후반이었나? 1,300원 초반이었나부터 해서 그때 하고 그다음에 1,400원 올라갔을 때 그다음에 지금 요 떨어졌을 때 요걸 이제 좀 비교해 보면 1,200 후반대는 정말 그죠? 예, 배당금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1,400원 올라가니까 이거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한 20, 30%가 뜨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좀 내려오는 편이긴 한데요. 그렇죠. 어쨌든 얘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팔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현금화를 하려고 주식 투자를 한 거라면 여러분들은 배당 투자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배당 투자로는 현금화라기보다도 배당 분배잖아요. 그거 가지고의 생각이기 때문에 현금화라고 하는 마인드 혹은 생각이 든다면 그죠? 네, 맞아요. 배당 투자는 본인한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시적으로 환율 변동이 휘둘릴 필요는 사실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환율 변동은 어차피 있잖아요. 이게 평균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뭐 많이 알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그냥 요것만 잘 볼게요. 이거 네이버 증권입니다. 요걸 잘 보시면 만약 내가 여기서 샀건 여기서 샀건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건 여기서 샀건 여기서 샀건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 샀다 치면 얘들 이 포인트들의 평균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꼭대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얘들은 항상 희한하게도 우리는 중심점 법칙으로 해서 딱 중간에 가 있어요. 내 평균 값은. 이해되셨죠? 너무 위에서 샀다고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바닥에서 잡았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사서 모아다 보면 항상 이 평균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분할 매수, 천천히 매수, 하루에 1개, 많사봐야 10개 뭐 이런 식으로 사고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환율 변동은 평균화 된다는 게 바로 제가 지금 손으로 막 그렸던 거 그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죠? 평균화가 됩니다. 내가 높게 샀던 낮게 샀던 간에. 예. 그러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그냥 꾸준히 지금처럼 유지하는 전략도 되게 올바른 전략이에요. 이게 바로 장기 전략입니다. 신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신규라면요. 일단은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물론 지금 1,420원에서 1,30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1,200원까지 못 갈 거 없죠. 갈 수 있습니다. 환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매수인 기회죠. 당연히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해서 또 이렇게 사시는 분 설마 없겠죠. 올인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올인으로 사시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현금 가지고 계셔라. 20, 30% 정도 갖고 있고 항상 7, 80% 가지고 이제 주식을 천천히 매수해 가는 거예요. 여기 남은 현금이라고 하는 20%, 30%는 어떤 금액이에요? 시장이 말도 안 되게 급락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때 이제 투입되는 금액들이에요. 그때 투입을 해서 사고 이때는 조금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끌어왔으면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만들어서 다시 현금으로 기핑해 놓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근데 저는 팔지 말라고 하죠. 매도는 우리 사전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같은 원으로 더 많은 달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조정 중인 게 하나 당연히 많이 이제 폭락을 하면 당연히 해외 우량주들도 우량주라고 하면 뭐 말 안 해도 아시는 그런 주식들이죠. 그런 주식들이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주식의 타이밍 잡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냥 꾸준히 사모으는 게 최고라 그랬죠. 그리고 분할 매수 전략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환율은 저도 몰라요. 전문가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그냥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전망 예측만 하는 거지 그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정을 못 짓는 겁니다. 단정 지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일 수 있어요. 몰라요. 맞추면 신이죠. 근데 틀리면요. 열에 9을 맞추고 한 번을 틀렸다 칩시다. 이거 좀 우스갯소리인데 10번의 어떤 기회 중에 내가 9번을 맞췄어요. 근데 한 번을 틀렸어요. 모르고. 그럼 여기 이 한 번에 걸었던 어떤 누구가 기대감, 어떤 심리가 그냥 싸그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아무리 9번 잘해도. 이게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뭐도 다 마찬가지인데 희한하게 주식시장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전문가 없습니다. 네, 미안하지만 저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아신 분들 내일 주식이 오를 겁니까 내릴 겁니까 물어보면 장담 못합니다. 예측은 가능하겠죠. 아주 짧은 예측. 그래서 그 예측은 나도 합니다. 그 예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 어떻게 될 거냐는 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소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규 진입이든 뭐 장기 기존이든 간에 한 번에 잘 생각하지 말고
나눠서 분할 매수로 사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환차익 손을 보는 경우 생긴다면 환해지된 상품을 좀 주목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어떤 종목들 쭉 보다 보면 여기 H나 합성 H 이런 식으로 H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게 해지 상품이라고 해서 환율하고는 무관하게 그 지수,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S&P 500이네요. S&P 500의 지수가 올랐냐 내리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은 상관이 없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들 중에 보면 국내 거 볼까요? 이런 거 합성 H 요거 환해지다 그죠? 해지라서 얘는 미국채 엔화 노출, 그러니까 엔화가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얘도 똑같이 움직여요. 환율하고 전혀 관계없이. 요것도 그죠? 환해지된 거죠. 요것도 해지된 거고 뒤에 H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다 해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지된 것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환율에 좀 신경 안 쓰려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다음에는 우리도 이제 해지된 이런 상품들도 한번 모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는 당연한 거고, 환율 리스크 해지라고 해서 미국 말고도 다른 쪽의 ETF도 분산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환 노출을 좀 다각화할 수 있다는 그런 뭐 장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환율이라고 하는 게, 잘 보세요. 밑에 볼게요. 밑에는 올랐다, 그죠? 오히려. 여기는 떨어졌고, 여기는 올랐고. 맞죠? 그 다음에 유럽도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이 환율이라는 게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도 막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들. 근데 환율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좀 관심이 많다면 좀 여기도 공부해 볼 만한 영역이긴 한데요. 한쪽이 떨어지면 또 한쪽은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풍선 효과예요. 이게 어떻든 간에. 하나가 끌어박으면 또 하나는 또 뜨게 돼 있습니다. 환율이 다 빠지거나 이런 경우는 글쎄요. 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좀 다각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꼭 우리가 미국 주식만 하지 말고요. 유럽 관련된 것도, 일본 관련된 것도, 신흥국 관련된 ETF도 한번 투자해 보시면 환 노출을 좀 다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죠. 장기 투자자건 신규 투자자건 간에 환율이 떨어지면 있잖아요. 안 쫄았으면 좋겠어요. 쫄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물론 디포트 나고 뭐 근데 미국이 망하겠습니까? 근데 그죠? 대한민국이 망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환율 급락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생각했고 늘 그렇게 봐왔거든요. 지금 특별하게 뭔가 이게 경제 공황이나 이게 무슨 사건이 터진 게 아니잖아요. 리만 브라더스가 터진 것도 아니고 9.11 테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환율이 빠진 거죠. 어떤 뭐 관세 전쟁 때문에 그런 기회가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 또 제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대통령이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항상 올인은 없습니다. 분산, 천천히, 분산, 천천히입니다. 이해되셨죠? 기존 투자자는 냉정하게 환차손 좀 점검해 볼 필요 있고요. 신규 투자자는 싸게 사서 길게 가져갈 기회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천천히, 분산, 천천히, 분산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있는 걸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22번째 시간이고 환율은 급락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는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인 거 잊지 마시고요. 꼭 성공 투자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